장갑보병차, 한국, 세계 1위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한국 보병의 전투력과 기동성이 20배 증가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핵심 기술과 기동 성능이 지난 27일 국내 외 언론에 공개됐다. 하나디펜스는 이날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레드백 궤도 장갑차의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외 기자단, 주한외국무관, 육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호주 육군의 최첨단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시연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레드백 장갑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동 시연을 펼치는 자리인 만큼 국내 외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선 야지주행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해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의 시연이 이뤄졌으며 레드백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운용 성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육군과 하나디펜스는 방위사업청에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에 따라 4월 시범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4월 18일부터 6주간 시범 운용을 시행했다. 조영기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은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을 통해 호주와 유럽 등의 레드백 장갑차의 최신 성능과 신뢰성 등 시범 운용 실적을 제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을 조기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개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소요에 연계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 및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획득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다. 레드백 차량은 올 초 호주 현지에서 자체 내구도 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8월 국내에서도 1만 km 내구도 시연 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형에서의 운용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레드백은 우리 군 K-21 보병 전투 차량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5세대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앞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포탑 상태 감시 시스템 열상 의장막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호주군은 현재 차세대 궤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에서 다양한 시연 평가를 거친 레드백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디펜스 미국 법인은 현재 미국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 에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움의 핵심 협력업체로 참여해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OMFV 장갑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시범 운용 기간 오시코시 디펜스 관계자들이 방한해 시범 운용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신규 궤도형 장갑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레드백 장갑차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부한 하나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레드백 개발부터 육군 시범 운용이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육군과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레드백은 호주 최종 시연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장비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만큼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레드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하나디펜스가 이스라엘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이다. 레드백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호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으며
앞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해 주행 성능과 기동성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주행 시 진동은 최대 70% 줄어들며 소음도 현저히 감소한다. 여기에 내구도 증가로 인해 정비 수요는 최대 80% 줄어들고 차량 경량화로 연료는 30%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투기에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가 탑재된 것도 특징이다. 차량 내부에서 특수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과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가 접목됐다. 레드백엔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이 장착될 예정이며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가 달린다. 차량의 열상 의장막을 두를 때 적의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차량으로 변신할 수 있다. 2. 폴란드, 한국 장갑차 도입 검토. K방산 싹3 쇼핑 하나. 폴란드가 한국의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AS21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총 25조 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한국 다연장 로켓 천무 8조 5천억 원 규모 도입을 최근 결정했는데 이번엔 한국산 신형 장갑차에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0일 현지 시각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수기 보안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밝혔다.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명칭이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레드백 도입 검토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면서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부아슈차크 장관이 방한했을 때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외에 천무와 레드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 천무와 레드백 도입도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레드백은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 능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지만 비싸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는 일부 사양을 낮춘 대신 가격이 싼 한국군용 레드백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레드백 도입과 관련 다음 주 중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시연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호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레드백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 궤도, 특수 방호 설계, 포탑을 투과해 장갑차 외부를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첨단 장비와 3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치도 갖췄다. 3. 6.25에 알아보는 국내 전차 발전사.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합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휴전국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비극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 우리나라는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차 부대를 창설해 남한에 침공했지만 당시 우리 국군의 군사력은 최소한의 무장만으로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북한군 전차를 맨몸으로 상대하던 국군 용사의 일기장에는 우리에게 전차만 있었어도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죠. 당시 우리 군은 전차 0대, 반궤도 장갑차와 MA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20여 대가 전부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차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군사력 강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도 북한의 습격 사건과 침투 사건 등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차 전력화 및 자주 국방의 필요성,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흐른 2021년,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온 우리나라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핵심 지상무기 체계인 전차 개발에 매진하며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명품 전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로템 블로그에서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국내 전차의 발전사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기갑전력 확보가 시급해지자 1950년 부산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부에 전차과가 설립됐는데요. 이때 미군으로부터 교육용으로 받은 M36 잭슨 전차 6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 전차입니다. 한국전 초기에는 M24 채피경전차와 M4A3EA 셔먼 전차가 투입되었는데요. 특히 M4A3EA 전차는 1970년 초까지 국내 주력 전차로 활용된 전차입니다. 그 후 M47, M48 2차례로 도입되었지만 타국의 군사적 개입을 지향한다는 닉슨의 선언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체 전차 개발에 주목하게 되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차 국산화가 추진되는데요. M48 전차를 M48A3K, M48A5K 전차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 개조 사업을 현대로템의 전신인 현대전공에서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리에 맞게 개조한 M48 전차는 현재까지도 국군에서 운용 중으로 수십 년간 조국을 지켜온 전차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전차 개발 사업을 이어오던 우리나라는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도움을 받아 3세대 전차인 K1 전차를 1984년 개발합니다. K1 전차는 이전 전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전투력이 강화됐는데요. 이때도 현대전공이 양산업체로 선정되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설계 지도 및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현대전공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K1 전차 개발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현대로템이 그 기술력을 현재까지도 발전시켜 가고 있죠. K1 전차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88전차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1987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에서 K1 전차가 전 세계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후 군안전차, 교량전차, 장애물 개척전차 등 파생 전차들이 탄생했으며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와 피하식별 장치 및 전후방 감시 카메라 기능을 추가한 K1E1 전차와 K1A2 전차 등도 실전에 배치되고 있죠.